500년 역사의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가 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사실상 주권을 빼앗긴 이후 우리 민족은 40년 동안 수탈과 억압을 견뎌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인은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역사를 마주했을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에게 역사 열등감을 주입하여 식민 지배를 받아들이게 하려 했다. 반면 조선의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통해 조선 민중에게 용기와 자부심을 불어넣고자 했다. 이들을 민족주의 역사학자라고 한다. 이들은 크게 세 갈래로 역사를 서술했다. 그 첫 번째 갈래는 일제의 불법 폭력적 조선강점 과정과 조선인의 해방투쟁을 조명하여 민족해방투쟁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두 번째는 조선인의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성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역사를 재구성했다. 세 번째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른 민족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발전을 가로막는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이런 세 갈래를 대표하는 역사가로 박은식, 신채호, 백남훈을 들 수 있다. 박은식은 1915년 상해에서 조선 만국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와 이순신전, 안중근전을 썼다. 1920년에는 한국 독립운동 지헬사를 발표했다.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 사장과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이었던 그는 광복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1925년 상해에서 눈을 감았다. 박은식의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헬사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여 조선인의 민족정신을 북돋우는 데 초점을 두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그린 그의 한국통사는 갈피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듯하다. 중요 사건은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까지 최대한 정확하고 세세하게 기록했다. 또 사마천의 사기처럼 자신의 평가를 아니라는 표식으로 적었다. 박은식은 광복의 역사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독립투쟁 중심의 책을 새로 썼다. 그것이 한국 독립운동 지헬사이다. 한국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헬사는 같은 시대 같은 대상을 다루었지만 형식과 내용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한국통사를 쓴 박은식은 계명 유학자이지만 한국 독립운동 지헬사를 쓴 박은식은 민주주의자이자 민족주의자였다. 가보농민전쟁과 동학혁명에 관한 서술에서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박은식은 나라가 무너진 것은 19세기 말이었지만 정신이 무너진 것은 훨씬 오래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대사도 새로 써야 한다고 확신했다. 1911년 발표한 그의 소설 몽배 금태조에 이런 생각이 잘 드러난다. 박은식의 이런 생각에 공감했는지 단재 신채호는 집요하게 고대사를 파고들었다. 조선 정신을 살려내기 위해 조선의 고대사를 새로 쓴 것이다. 그는 조선의 정신을 지워버렸던 조선의 역사가들을 격렬하게 비판했다. 그의 조선상고사는 김부식의 삼국사기로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압록강 남쪽에 가두어 버린 고려와 조선의 역사가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치열한 투쟁이었다. 그의 역사 철학은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 기록이라는 문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립하는 것들의 투쟁을 역사 발전의 동력으로 보았다는 면에서 그의 철학은 유물론과 닮아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한 투쟁의 두 주역은 계급이 아니라 민족이었다. 조선상고사는 신채호의 민족주의 역사 철학과 실증적 사료 연구 능력, 서사를 만드는 문학적 재능을 모두 보여준다. 그는 시대가 비튼 인생을 받아들이고 시대의 요구를 실현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역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신채호는 지극히 어려운 환경에서 역사책을 집필했다. 중국 각지를 떠돌며 민족해방 조직을 만드느라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북경에서는 중국이 가진 조선 관련 문헌을 뒤지는 동안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중국 신문에 글을 써야 했다. 게다가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백제가 멸망한 장면에서 붓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상고사의 정확도와 완성도 평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독자의 심금을 울리는 그의 뚜렷한 개성과 흥미로운 서사는 인정받아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는 레닌과 스탈린이 정해준 역사 발전 5단계에 맞추어 나라의 역사와 세계사를 만들었다. 그러니 누가 어느 나라 역사를 쓰든 정해진 원칙에 맞추다 보니 재미나 감동은 느끼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밖에 마르크스주의자가 쓴 역사서는 유물사관의 결함과 그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기 때문에 살펴볼 가치가 있다. 기왕이면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책이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사학자 백남훈이 일본어로 출판한 조선사회경제사와 조선봉건사회경제사를 선택했다. 백남훈은 1938년 경제연구회라는 사회주의 연구 조직을 만들었으며 해방 후 미군정의 사회주의자 탄압을 피해 월북했다. 김일성 정권은 절대 권력 구축을 위해 정적과 월북 지식인을 거의 다 숙청했다. 그러나 백남훈은 천수를 누리고 평양 애국 열사령에 묻혔다. 그래서 민주화 이전의 남한에서는 그의 책이 금서였다. 백남훈은 조선사회경제사의 선사시대부터 원시부족 국가시대와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에 이르는 민족 고대사를 서술했는데 철저하게 유물사관의 공식을 따랐다. 조선의 역사도 원시공산사회, 노예제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 순으로 인류 보편 법칙에 따라 발전했다고 주장하면서 삼국시대를 노예제 사회로 규정했다. 조선봉건사회경제사에서는 통일신라에서 조선시대까지를 다루려고 했는데 고려사를 담은 상권만 출간했다. 월북 후 북한에서 학원을 썼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백남훈은 정통 유물사관을 견지했던 식민지 조선의 마르크스주의자였다. 스탈린이 정리한 역사 발전 5단계는 유럽인들이 유럽박 지역을 침략하고 식민 지배하지 않았다면 적용될 수 없는 도식이다. 유럽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은 아시아적 생산양식이 노예제의 특수 형태인지 봉건제의 특수 형태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백남훈은 왜 이렇게 논란이 있는 역사 발전 단계론을 우리 민족 역사에 적용했을까? 아마도 일제의 조선 특수사회론에 맞서는 이론적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요컨대 그는 유물사관에 입각한 민족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날 자격이 있다는 희망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백남훈은 마르크스주의자였고 민족주의자였는데 둘 중 어느 쪽이 우선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